여기서는 너는 사람이 아니야. 장난감이야. 알겠어? 1일차 14행 제707 특수임무단 정문. 이천 지역에 쏟아지는 여름 소나기가 억수같이 퍼부으며 제707 특수임무단의 비밀 집결지로 이어지는 흙길을 진창으로 만들어버렸다. 고혜리가 낡은 군용 트럭에서 내렸다. 그녀의 발에 신겨진 큼직한 군화는 진흙투성이었다. 그녀는 콧잔등 위로 두꺼운 안경을 고쳤으며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가슴에는 새 명찰이 달려 있었다. 일병 이수민. 오늘 아침 행정실로 전달된 인사기록에 따르면 이수민은 22세의 신병으로 군수지원과 출신이며 체력 등급은 C, 저조, 사격 점수는 간신히 통과한 수준이었다. 완벽한 무용지물. 한국 군대 내에서 가장 피에 굶주린 늑대들의 소굴로 보내진 살이 통통하게 오른 양 한 마리. 펑하지만 아무도 모른다. 그 떨리는 껍데기 아래에 숨겨진 정체가 국가정보원의 유령, 고혜리 중령이라는 사실을. 너버맨스의 여성은 3년 전 시리아 탄약고 폭발 사고로 사망 처리되었다. 그녀는 어떠한 시민 데이터베이스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녀는 정부가 어둠 속에서 날카롭게 벼려낸 가장 예리한 칼날이며 오늘 그 칼날이 제707 특수임무단의 목젖을 겨누고 있었다. 야, 이기집애야. 거기서 멍하니 뭐하고 있어? 내가 레드카펫이라도 깔아주길 기다리는 거냐? 빗줄기를 찍고 날카로운 고함이 울려 퍼졌다. 김혜란 중사. 검투사처럼 억센 체구에 죽은 깨 가득한 얼굴, 사납게 치켜 올라간 눈을 가진 여군이 현관에 서서 으름장을 놓고 있었다. 혜리는 깜짝 놀란 척하며 허둥지둥 배낭을 무릉덩이에 떨어뜨렸다. 그녀는 손발을 떨며 급히 몸을 굽혀 배낭을 집어들었다. 중사님, 전임명 받은 이수민입니다. 네가 누군지 알아? 김혜라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빗속으로 성큼성큼 걸어나와 혜리의 배낭을 발로 걷어찼다. 퍽! 수이, 배낭이 더 멀리 날아갔다. 너 같은 군수과 쓰레기가 감히 칠곤치대 기어들어와? 국방부에 빼기는 장군 조카라며? 특수부대 타이틀 따서 스펙 좀 꾸미고 사무직으로 꺼지려고 온 거지? 혜리는 몸을 잔뜩 웅크렸다. 민낯의 창백한 얼굴 위로 빗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그녀가 더듬거렸다. 아닙니다. 저는 정말 헌신하고 싶어서. 헌신은 내게 같은 목숨이나 바칠 때 쓰는 말이고. 김혜란이 혜리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들이밀었다. 싸구려 담배와 커피 냄새가 진동했다. 여기서 넌 사람이 아니야. 장난감이지. 알겠어? 김혜란이 거칠게 밀치자 혜리가 진흙탕에 볼품없이 나뒹굴었다. 철퍼덕. 막사 쪽에서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남자 군인 무리가 담배를 피우며 이 광경을 흥미진진한 쇼처럼 구경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최민석 대위의 눈빛은 가장 섬뜩했다. 그는 웃지 않았다. 그저 사냥꾼이 사냥감의 지방지를 평가하듯 그녀를 뚫어져라 쳐다볼 뿐이었다. 혜리는 엉금엉금 기어 일어났다. 두꺼운 안경 너머의 눈동자에는 극도의 공포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그 새까만 동공 깊은 곳에서 서늘하고 날카로운 빛이 번뜩이다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미포로지 1. 김혜란 중사. 죄목 밀수 방조 및 부하 가혹행위. 너바맨 위. 낮음. 2. 최민석 대위. 죄목 거래 감시 및 살인 은폐. 우선순위 보통. 5분 안에 네 몸에 묻은 진흙 구덩이 싹 닦아내고 지휘 통제실로 기어와. 박대령님이 널 찾으신다. 김혜라는 혜리의 손 바로 옆에 침을 택 뱉고는 등을 돌려가 버렸다. 14:30 지휘관실. 방 안은 비싼 시가 연기와 양주 냄새로 진동했다. 밖의 척박한 막사 풍경과는 완전히 딴판이었다. 박진우 대령은 소가죽 의자에 거만하게 기대앉아 책상 위에 다리를 올려놓고 있었다. 매니 기름기 흐르는 얼굴을 한 살 찐 중년 남자인 그는
군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금장 롤렉스 시계를 차고 있었다. 박진은 통화 중이었다. 비굴하면서도 탐욕스러운 말투였다. 예, 카카. 이번 쌀 물량이 아주 좋습니다. 서해안 미사일 방어 체계 전도. 네? 예정 가격이라뇨? 안 됩니다. 위험 부담이 너무 커서. 알겠습니다. 20%더 얹어주시는 걸로. 오늘 밤 예전 그 스위스 계좌로 송금해 주십시오. 해리는 문 앞에 정자세로 서서 고개를 숙인 채 아무것도 못 들은 척했다. 살자의 예민한 귀는 모든 단어, 모든 억양,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래 시간을 이미 입력했다. 박진호가 전화를 끊고 경멸 어린 시선으로 해리를 쳐다봤다. 일병 이수민! 충성! 일병 이수민! 신고합니다! 해리가 크게 외쳤지만 짐짓 목소리를 떨리게 하여 겁먹은 티를 냈다. 707의 명성을 흠모해서 여기 지원했다고? 브로치보가 비웃으며 일어나 그녀의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다. 그는 그녀의 가냘픈 팔뚝을 주무르더니 천박하게 그녀의 뺨을 툭툭 쳤다. 썬나키 탁탁. 피부는 곱네. 너무 말라서 아쉽지만 이곳에서 여자의 용도는 딱 두 가지야. 사람을 죽이거나 군인들 스트레스 풀게 침대를 데워주거나. 넌 뭘 할 수 있을 것 같냐? 노골적인 모욕에 해리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려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저는 훈련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리는 경례를 하고 밖으로 물러났다. 묵직한 오크문이 닫히자마자 그녀는 싸구려 손목시계를 빠르게 곁눈질했다. 박진호, 죄목, 1급 국가반역, 형량, 즉결 처형, 모르타베 집행시간, 미정, 18시 합동식당. 첩은 7부대의 저녁 식사는 작은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고 숟가락과 포크가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했지만 감히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해리는 식판을 들고 쭈뼛거리며 가장 구석진 자리를 찾아갔다. 그녀의 식판은 비참할 정도로 초라했다. 남은 밥, 묽은 국, 그리고 시들시들한 김치 몇 조각. 이것이 취사병들이 새로운 양을 위해 준비한 특식이었다. 그녀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자마자 거대한 그림자가 그녀 위로 드리워졌다. 니스면 바나나 우유를 손에 든 최민석 대위가 뒤에 우뚝 서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우유를 해리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다. 쪼르르륵. 마번이 끈적한 우유가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 안경을 적시고 초라한 식판 위로 뚝뚝 떨어졌다. 식당 안이 순식간에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구석으로 쏠렸다. 그 눈빛들에는 동정심 따윈 없었다. 잔인한 통쾌함 혹은 차가운 방관뿐이었다. 이곳에서 약자는 죄인이었다. 이런, 손이 미끄러웠네. 최민석이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빈 우유팩을 구겨 해리의 국그릇에 던져 넣었다. 구겨지는 소리. 팍. 먹어고? 엄마가 해준 밥보다 군대밥이 맛없어서 그래? 해리는 미동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식탁 아래 그녀의 주먹이 꽉 쥐어졌고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참아라. 놈들이 완전히 방심하게 만들어야 해. 그녀는 덜덜 떨며 일어나 휴지로 안경을 닦았다. 가짜 눈물이 글썽였다. 죄송합니다, 대위님. 제가 자리를 잘못 잡아서. 아니까 다행이네. 최민석이 비릿하게 웃으며 그녀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오늘 밤 22시 4번 창고 뒷마당으로 집합해. 신병 환영회니까. 늦지 마라. 늦으면 진짜 네 가죽을 벗겨버릴 테니까. 그가 해리의 어깨를 세게 툭 치자 해리가 휘청거렸고 그는 부하들과 함께 거들먹거리며 사라졌다. 옆석 테이블에 앉아있던 김혜란 중사가 낄낄거렸다. 바지 두꺼운 거 입고 와라 얘야. 오늘 밤 운동 좀 빡셀 거다. 해리는 다시 앉아
엉망이 된 식판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어 우유와 국물이 뒤섞인 밥을 한 숟가락 퍼서 입으로 가져갔다. 느글거리는 단맛과 굴욕의 짠맛이 뒤섞였다. 하지만 그녀는 삼켰다. 꿀꺽. 그녀는 맛있게 먹었다. 죽은 자는 반찬 투정을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것이 그녀가 자신에게 허락한 약자 연기의 마지막 식사였기 때문이다. 22처 제서창고 폐쇄구역. 밤이 되자 707부대는 변두리의 짙은 어둠 속에 잠겼다. 벌레 우는 소리와 4번 창고의 깨진 창틈으로 바람이 새어들어오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휑휑. 이곳은 정글의 법칙이 집행되는 곳이다. 우연히 고장나는 곳. 해리가 안으로 들어서자 손전등 불빛이 번쩍이며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그녀는 눈을 찌푸렸다. 시간 맞춰 왔군. 최민석의 목소리였다. 눈이 빛에 적응하자 해리는 약 10명의 특수부대원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다. 마루 가운데에는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앉아. 최가 명령했다. 해리는 순순히 앉았다. 즉시 2명의 병사가 달려들어 그녀의 손을 의자 뒤로 묶었다. 규칙은 간단해. 최민석이 금속 야구방망이를 들고 손바닥에 탁탁 치며 리듬을 탔다. 우린 네가 몇 대나 버틸지 내기 중이거든. 난 5대에 걸었어. 김중산은 3대. 저기 에란이는 네가 첫 방에 오줌을 지릴 거라던데. 해리가 그를 올려다보았다. 커다란 눈망울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대위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 네가 우리랑 같은 공기를 마신다는 게 잘못이지. 최민석이 으르렁거리며 방망이를 휘둘렀다. 퍽! 강력며 몸을 비틀었고 의자가 바닥으로 넘어졌다. 쿵! 뼈에 사무치는 고통이 밀려왔다. 갈비뼈 6번과 7번에 금이 간 것 같았다. 사방의 사방에서 저속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일어나. 최가 소리쳤다. 병사들이 의자를 다시 세웠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해리가 끄끄거리며 울었다. 콧물이 범벅이 되었다. 잘못했습니다. 전출 신청 취소할게요. 집에 보내주세요. 집? 최민석이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뒤로 홱 젖혔다. 넌 서약서에 사인했어. 여기 들어온 순간 넌 악마에게 영혼을 판 거야. 우리가 정보를 파는, 아니 목숨을 파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았냐? 그가 말실수를 했다. 피에 굶주린 흥분과 오만함 때문에 빈틈을 보이고 만 것이다. 니온푼들 정보를 판다. 해리는 계속해서 오로댔지만 머릿속으로는 당안의 놈들 심장 박동수를 세고 있었다. 10명, 금속 배트 을개, 허리춤에 단검 3개, 정문은 잠김, 30방향 창문으로 환기 중. 계속하자고. 최가 2번째로 방망이를 휘둘렀다. 퍽. 이번에는 허벅지였다. 해리는 입술을 꽉 깨물어 피가 터졌다. 선혈이 배어나오고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퍼지자 잠자고 있던 살인 본능이 꿈틀거렸다. 지루하네. 김혜란 중사가 어둠 속에서 걸어나왔다. 손에는 더러운 물이 담긴 양동이가 들려 있었다. 도와주지? 차! 그녀는 차갑고 악취가 진동하는 물을 해리에게 끼얹었다. 물은 피와 진흙과 섞여 차가운 창고 바닥으로 흘러내렸다. 잘 들어 이 똥개야. 최민석이 그녀 앞에 쪼그리고 앉아 차가운 방망이로 그녀의 뺨을 톡톡 쳤다. 명일부터 넌 내 개야. 짖으라면 짖고 물라면 물어. 그리고 매일 밤 여기로 와서 훈련을 받아야 해. 만약 다른 놈한테 이 뻥끗했다가는. 그가 얼굴을 바짝 들이밀었다.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네 가족까지 다 죽여버릴 거야. 알겠어? 해리는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좋아, 풀어줘. 알아서 기어가게 냅둬. 병사들이 낄낄거리며 밧줄을 끊고는 나가버렸다.
해리는 더럽고 차가운 창고 바닥에 웅크린 채 고통과 굴욕 속에 남겨졌다. 창고 문이 쾅 닫혔다.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다. 다시 어둠이 찾아왔다. 정막 속에서 양. 이수미는 천천히 떨림을 멈췄다. 그녀는 손을 짚고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몸을 일으켰다. 박살난 안경 너머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대신 그곳에는 칠흑 같은 심연, 고요하고도 치명적인 죽음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옆구리를 살짝 만져보았다. 갈비뼈 2개에 금이 갔다. 왼쪽 허벅지는 넓게 멍이 들었다. 기동이 해리는 깨진 안경을 벗어 옆으로 던져버렸다. 그녀는 군화 밑창에서 종이장처럼 얇은 칼날을 꺼냈다. 빛을 반사하지 않는 특수 티타늄 합금이었다. 그녀는 일어나 기지개를 켰다. 뼈마디가 우드득 소리를 냈다. 조금 전의 비굴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사냥을 준비하는 흑표범의 자태만이 남았다. 최민석 대위. 그녀는 허공에 대고 속삭였다. 입가에 기괴한 미소가 번졌다. 방금 5대에 걸었지? 내가 10배로 갚아줄게. 하지만 방망이로는 안 할 거야. 오늘 밤 사신이 점호를 시작한다. 그리고 명부의 첫 번째 이름은 이미 정해졌다. 1일차 우비경 장교숙소 제7복 7부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비는 그쳤지만 짙은 안개가 사방을 뒤덮고 있었다. 최민석 대위는 신병 괴롭히기 성공을 자축하는 술자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다. 그는 비틀거하며 방으로 들어와 군복을 의자에 던져두고 팬티 차림으로 돌아다녔다. 그는 욕실로 들어가 세면대 물을 틀고 세수를 하며 상관들에 대한 욕설과 멍청한 신병 계집애를 비웃는 말을 중얼거렸다. 진짜 쓸모없는 년. 내일이면 타령하겠지. 그는 술을 깨려 찬물에 얼굴을 파묻었다. 푸아. 고개를 들고 거울을 본 순간 그는 얼어붙었다. 거울 속 그의 등 뒤에 검은 그림자가 바짝 붙어서 있었다. 소리도 없이, 숨소리조차 없이. 최민석은 급히 뒤를 돌아보며 선반 위에 면도칼을 집으려 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작지만 강철처럼 단단한 손이 그의 입을 틀어막고 머리를 거울 쪽으로 세게 밀어붙였다. 와장창. 거울 파편이 산산조각나 떨어졌다. 최는 충격에 휘청거렸고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그는 특수부대원의 근력으로 저항하며 상대를 제압하려 했다. 하지만 상대는 물 흐르듯 움직이며 그의 힘을 역이용해 오른쪽 팔을 등 뒤로 꺾어버렸다. 부득 견갑골이 부러지는 소리가 건조하게 울렸다. 최는 눈을 부릅떴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입이 틀어막혀 있었다. 끔찍한 고통에 무릎이 꺾였다. 습격자가 그의 귀에 입을 가져갔다. 여성스럽고 부드럽지만 뼈까지 시릴 정도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위님, 말해봐요. 사람 뼈랑 개뼈 중에 어느 쪽이 부러질 때 소리가 더 듣기 좋아요? 최민석은 경악하여 눈을 크게 떴다. 이 목소리는 그 신병 계집애 이수민이다. 말도 안 돼. 콩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에게 맞아 죽어가던 년이 아니었나. 행남 해리는 이제 몸에 딱 붙는 검은 옷, 10분 전 군수 창고를 털어 입은 것 입고 감정 없는 차가운 얼굴로 그의 입에서 손을 뗐다. 너 누구야? 최가 헐떡였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해리가 검지손가락을 입술에 댔다. 너무 시끄러워요. 다들 자는데 깨우겠네. 그녀는 얇은 티타늄 칼날을 꺼냈다. 욕실의 네온 불빛이 칼날 위로 푸르고 차갑게 반사되었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죽여버릴. 최의 협박은 해리가 그의 허벅지에 칼을 꽂아 넣자 뚝 끊겼다. 정확히 오늘 저녁
그가 그녀를 때렸던 그 위치였다. 푹! 최가 비명을 지르려 입을 벌렸지만 해리는 전광석화처럼 수건을 그의 입에 쑤셔 넣었다. 비명은 목구멍 안에서 컥컥거리는 소리로 바뀌었다. 이게 첫 번째. 해리가 태연하게 말하며 칼을 뽑았다. 피가 솟구쳤다. 나한테 5대 빚지셨죠? 이자는 2배 쳐서 10대. 하지만 난 관대하니까 당신한테서 딱 하나만 가져갈게. 그녀는 그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젖혀 공포로 경련하는 울대뼈를 드러냈다. 당신은 박대령의 거래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어. 그리고 그 혀가. 그녀는 칼등으로 그의 목을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너무 길어. 최민석은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다. 눈물과 콧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저녁의 오만함과 잔혹함은 온데간데 없고 죽음 앞에 원초적인 공포만이 남았다. 걱정 마요. 안 죽여. 죽는 건 너무 쉽잖아. 해리가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칼날보다 더 무시무시했다. 그저 당신을 영원히 조용하게 만들어줄 뿐이야. 그녀가 손을 휘둘렀다. 쓱. 깔끔하고 정확한 절단이었다. 밀리미터의 오차도 없었다. 경동맥이 아니라 성대를 끊었다. 피가 솟구쳤지만 즉사는 아니었다. 최민석은 목을 부여잡고 바닥에 쓰러져 발작했다. 컹 교를 했지만 터진 수도관에서 바람 새는 소리 같은 쉭쉭 소리만 날 뿐이었다. 해리는 발밑에서 꿈틀거리는 그를 내려다보았다. 마치 죽어가는 바퀴벌레를 보는 듯한 무심한 눈빛이었다. 그녀는 몸을 굽혀 바닥에 떨어진 그의 휴대폰을 주었다. 그의 엄지손가락을 가져다 대 지문 잠금을 풀었다. 조각 기록과 암호화된 메시지의 접속, 데이터 전체 복사. 자자요, 내일은 아주 긴 하루가 될 거야. 해리는 욕실을 나섰다. 피웅덩이와 영원히 말을 잃은 불구자를 뒤로 한 채 그녀는 나타났을 때처럼 빠르게 유령 같은 연기처럼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2일차 농이계 연병장.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아침의 정적을 찢어발겼다. 윙, 윙, 윙. 전병력 집합, 비상 상황 발생. 스피커에서 다급한 방송이 흘러나왔다. 병사들이 잠이 덜 깬 얼굴로 당황해하며 막사에서 쏟아져 나왔다. 헐렁한 신병 군복을 입은 해리도 인파에 섞여 뛰어나왔다. 그녀는 옆구리를 부여잡고 절뚝거리며 고통스럽고 겁에 질린 표정을 연기했다. 박진호 대령이 지휘 단상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의 옆으로 의무병과 헌병들이 장교 숙소에서 들것을 들고 나오고 있었다. 들것 위에는 최민석이 누워 있었다. 목에는 하얀 붕대가 칭칭 감겨 있었고 눈은 초점 없이 부릅뜨고 있었으며 팔다리는 결박되어 있었다. 어젯밤 박대령이 분노와 두려움이 비섞인 떨리는 목소리로 고함쳤다. 최대일가 자신의 숙소에서 습격당했다. 범인은 극도로 잔인한 수법으로 성대를 끊고 중상을 입혔다. 무대단 전체가 술렁거렸다. 누가 감히 보안 시스템을 뚫고 장교 구역에 침입해 최민석 같은 최정예 요원을 소리 소문 없이 쓰러뜨릴 수 있단 말인가. 컨트롤에 저자가 있는 게 분명해. 박대령이 병사들을 매섭게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해리에게 잠시 머물렀지만 이내 지나쳤다. 어제 두들겨 맞아 멍투성이가 된 저 약해 빠진 계집애가 이런 일을 벌였을 리 없으니까. 켜변대, 부대 전체 봉쇄, 전원 관물대 검사 실시, 수상한 낌새가 보이는 놈은 즉시 체포한다. 헌병들이 수색을 시작하는 동안 김혜란 중사가 해리 옆을 지나갔다. 그녀는 의심과 두려움이 섞인 눈초리로 해리를 쏘아보았다. 너, 김 중사가 씩씩거렸다.
어젯밤 어디 있었어? 해리는 몸을 잔뜩 움츠리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저는 의무실에 있었습니다. 당직 간호장교님이 증인입니다. 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김혜란이 미간을 찌푸렸다. 확실히 어젯밤 해리는 의무실로 실려가 붕대를 감고 고용량 진통제를 맞았다. 이론적으로라면 아침까지 기절한 듯 잤어야 했다. 허튼 수작부리다 걸리면 죽는다. 김중사는 차갑게 코웃음 치며 자리를 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체 모를 불안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해리는 고개를 숙여 비릿한 미소를 감추었다. 진통제? 간호사가 등을 돌리자마자 다 토해냈다. 멘똑도 CCTV? 미부한 반복시켜놨지. 이제 양은 늑대무리의 첫 번째 공포를 심어주었다. 최민석은 제거되었지만 그는 그저 희생양일 뿐. 다음 목표는 더 까다로울 것이다. 그리고 더 재미있겠지. 목표 1. 김혜란 중사. 우선순위 상향 조정. 높음. 2일차 10인 야전 신문실. 전글 7부대의 공기는 끊어질 듯 팽팽했다. 최민석 대위가 자신의 방에서 습격당한 사건은 여단의 자존심에 큰 타격을 입혔다. 하지만 박진호 대령에게 그것은 말 그대로 재앙이었다. 그의 검은 데이터가 담긴 휴대폰이 감쪽같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박 대령은 적색 경보를 발령했다. 모든 병사의 외출이 금지되었다. 체육관은 이제 집단 신문소로 변해버렸고 수십 명의 병사가 무릎을 꿇고 손을 머리 뒤로 하고 있었다. 진압봉이 살을 파고드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고통스런 신음이 뒤섞였다. 퍽! 말해. 어떤 새끼가 최대의 방에 기어 들어갔어? 누가 대위님 폰 훔쳐갔냐고? 김혜란 중사가 미친 듯이 고함쳤다. 그녀는 전기 충격기를 들고 한 남자 신병의 목에 들이댔다. 펑지지. 병사가 경련을 일으키며 거품을 물고 기절했다. 쓸모없는 새끼! 물 부어서 깨워! 김중사가 명령했다. 그녀의 눈은 수면 부족과 공포로 핏발이 서 있었다. 범인을 찾지 못하면 자신의 자리는 물론 박대령의 목숨까지 위태롭다는 걸 알고 있었다. 방 구석에 해리가 웅크리고 앉아 덜덜 떨고 있었다. 그녀는 이마가 차가운 바닥에 닿을 정도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너! 김혜란이 갑자기 돌아보며 진압봉으로 해리의 얼굴을 가리켰다. 이 비실비실한 년, 어제 배 아프다고 의무실 갔지. 근데 복도 CCTV 돌려보니까 새벽 2시에 딱 노이즈가 생기던데? 설명해봐. 해리가 고개를 들었다. 퉁퉁 부은 얼굴에 눈물이 범벅이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때 의무실 화장실에 있었어요. 계속 토하느라 간호장교님도 아시는데. 닥쳐! 김에 달려들어 해리의 머리채를 잡고 뒤로 획 젖혔다. 그 간호상연 핑계대지 마. 난 네 년이 아주 수상해. 너처럼 무해해 보이는 것들이 제일 위험하거든. 엄청난 따귀가 날아와 해리의 입가가 찢어졌고 선혈이 흘러내렸다. 해리는 바닥에 쓰러져 얼굴을 감싸주고 흐느꼈다. 김중사님 제발요. 전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안 해? 김중사가 비릿하게 웃으며 전기 충격기를 높이 쳐들었다. 5만 볼트 전기가 네 몸을 훑고 지나가면 기억이 좀 날까 싶은데? 파란 불꽃을 튀기는 충격기 끝이 해리의 목에 닿기 직전 문 쪽에서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만! 발죽 3대 박진호 대령이 들어왔다. 얼굴에는 살기가 등등했다. 그는 바퀴벌레처럼 바닥에 웅크린 해리를 쓱 훑어보고는 침을 텟 뱉었다. 김중사, 너 돌았냐? 제 꼬라지를 봐라. 걷지도 못하고 총도 못 쏘는 애가 707 최고의 싸움꾼인 최민석을 잡았다고? 박대령이 소리쳤다. 피라미드한테 시간 낭비하지 마. 고참들 위주로 조져. 최민석이랑 원한 있는 놈들 말이야. 김혜란은 씩씩거리며 충격기를 거두고 해리를 노려보았다. 운 좋은 줄 알아? 이 암캐야. 내 눈앞에서 꺼져. 해리는 엉금엉금 기어 일어나 울면서 나갔다. 그 뒷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놈들에게 등을 돌린 순간 그녀의 눈빛은
다시 얼어붙은 호수처럼 차갑게 가라앉았다. 웅상황 분석. 박진호는 공황 상태다. 외부인이 침입했다고는 믿지 않고 내부 분열을 의심하고 있다. 좋아. 자기들끼리 물어뜯게 놔두자. 2일차 23행 CCTV 관제실. 차범 7부대의 두 번째 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질척하고 음산한 비였다. 김혜란 중사는 관제실에 앉아 수십 개의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장전된 권총이 들려 있었다. 박대령의 공포가 그녀에게도 전염되었다. 검도듬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무그때 4번 모니터 무기고 구역가 깜빡거렸다. 콩고야. 김중사가 중얼거리며 몸을 앞으로 숙였다. 화면에 노이즈가 끼더니 1초 동안 선명한 영상이 나타났다. 무기고 통로 한가운데 검은 우비를 뒤집어 쓴 인형이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 손에 들린 것은 최민석의 휴대폰이었다. 팟! 화면이 꺼지며 암흑으로 변했다. 이 개자식이! 김혜란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무전기를 집어들었다. 1팀 어딨어? 무기고의 침입자 발생! 당장 피어와! 하지만 돌아오는 건 방해 전파로 인한 지지직거리는 소음뿐이었다. 젠장! 김중사는 의자를 걷어차고 방을 뛰쳐나갔다. 지원병 따위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 그녀의 폭력적인 본성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직접 놈의 목을 따서 공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23시 15분 무기고. 무기고의 육중한 철문이 열렸다. 끼익. 김혜란이 안으로 들어섰다. 총을 겨눈 채 총구에 달린 전등으로 소총과 탄약 선반을 샅샅이 훑었다. 당장 나와. 여기 숨어있는 거 다 안다. 김중사의 목소리가 넓은 공간에 울려 퍼졌다. 약간 떨리고 있었다. 피구역. 수류탄 보관소. 쪽에서 금속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김중사는 몸을 돌려 그쪽을 향해 두 발을 쐈다. 탕탕. 침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지만 비명은 없었다. 다시 죽음 같은 침 맞다. 그곳에는 빈 탄피 하나만 덩그러니 굴러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 철제 선반 위에는 노란색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그녀가 병사들에게 벌점을 줄 때 쓰던 그 종이었다. 종이에는 붉은 잉크로 휘갈겨 쓴 글씨가 있었다. 육속사하는 기분이 뭔지 궁금해 본 적 있어? 김중사. 몰기미를 물고문할 때 썼던 말이었다. 누구야? 너 누구야? 이수민 그 계집애? 말도 안 돼. 김중사가 뒷걸음질 치며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카를로스 갑자기 무기고의 고압 조명 시스템이 퍽 하고 나갔다. 전체 무기고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아! 기명을 지르며 어둠 속을 향해 총알이 떨어질 때까지 난사했다. 타탕, 타타탕. 어둠 속에서 가벼운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군화가 콘크리트를 때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부드러운 고무 밑창이 바람처럼 미끄러지는 소리였다. 쓱. 차가운 손이 뒤에서 김중사의 어깨를 짚었다. 칠여자 도살자라 불리던 김혜란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로 돌아 개머리판을 휘둘렀다. 붕. 하지만 그녀는 허공만 갈랐다. 서걱. 날카로운 소리가 났다. 김중사는 오른손 손목, 총을 든 주손에 찌릿한 통증을 느꼈다. 그녀는 권총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철컥. 총 가지고 놀면 위험해요, 중사님. 왼쪽 귀에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김중사가 왼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무도 없었다. 물 쓰는 거 좋아하시죠? 이번에는 오른쪽 귀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김중사는 패닉에 빠져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나와! 나오라고 이 개년아! 퍽! 강력한 발차기가 오금을 가격하자 김중사가 무릎을 꿇었다. 즉시 얇은 밧줄이 그녀의 목을 휘감고
위로 획 잡아당겼다. 김중사는 공중에 매달려 허공에 발버둥 쳤다. 두 손으로 목을 조여오는 밧줄을 긁어댔다. 숨이 막혀왔다. 폐가 터질 것 같았다. 질식의 고통 속에서 창문을 통해 희미한 빛이 들어와 그녀의 목을 매단 사람의 얼굴을 비췄다. 이수민이었다. 하지만 멍청하고 비굴하던 신병이 아니었다. 그 얼굴은 냉혹하고 잔인했으며 안경 너머의 눈은 밤사냥을 나온 짐승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탄약 상자 위에 서서 한 손으로는 밧줄을 잡고 다른 한 손에는 물병을 들고 있었다. 익사하는 기분이 궁금하다고 하셨죠? 해리가 감정 없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제가 체험하게 해드릴게요. 콸콸콸. 해리가 숨이 막혀 입을 떡 벌린 김혜란의 얼굴 위로 물을 천천히 쏟아부었다. 물은 코와 입으로 쏟아져 들어갔고 밧줄의 압박과 결합하여 극도의 공포를 만들어냈다. 이것은 서서 당하는 워터보딩 고문이었다. 눕혀놓고 하는 것보다 몇 배는 더 끔찍했다. 김혜란은 눈이 뒤집히며 저항이 점점 약해졌다. 펑고 싶었고 맹세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김중사가 의식을 잃어갈 때쯤 해리가 밧줄을 느슨하게 풀었다. 쿵! 김중사가 바닥에 떨어져 쿨럭거리며 물과 위액을 토해냈다. 왜? 그녀가 고개를 들자 해리가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최민석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잘 들어요, 김중사. 해리가 휴대폰 화면을 그녀의 얼굴에 들이댔다. 화면에는 김중사와 최민석이 무기를 빼돌린 돈을 나누는 것에 대해 논의한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다. 다대령이 집안에 숨어든 쥐새끼를 찾고 있잖아요. 만약 내일 이 메시지가 그 양반 책상 위에 올라간다면 당신한테 무슨 짓을 할 것 같아요? 핏기 없는 얼굴로 덜덜 떨었다. 너 원하는 게 뭐야? 다 할게. 죽이지만 마. 해리가 미소 지으며 김중사의 뺨을 톡톡 쳤다. 오늘 아침 김중사가 그녀에게 했던 것처럼. 착하네. 안 죽여요. 난 당신이 살아있는 증인이 되어줬으면 하거든. 해리는 휴대폰을 김중사의 가슴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내일 박진호에게 가요. 그리고 말해요. 진짜 배신자가 누구인지 알아냈다고. 그 배신자는 바로 강 참모장, 그 양반의 오른팔이라고. 하지만 강 참모장님은 아무 짓도 이제부턴 한게 되는 거예요. 해리가 일어나 옷깃을 정리했다. 강 참모장 건물대에 내가 도난당한 기밀 서류 뭉치를 실수로 두고 왔거든요. 당신은 그걸 발견하기만 하면 돼요. 김혜라는 해리를 악마 보듯 쳐다보았다. 테러가 없음을 깨달았다. 시키는 대로 안 하면 휴대폰 속 증거가 자신을 죽일 것이고 시키는 대로 하면 더 큰 괴물들과 싸워야 한다. 이해했죠? 해리가 물었다. 이해했어. 김중사가 더듬거렸다. 좋아요. 이제 벽에 머리 좀 박으세요. 상처가 좀 리얼해야지. 침입자랑 용감하게 싸운 영웅이신데. 김혜라는 이를 악물고 눈을 질끈 감은 채 철제 선반에 머리를 들이받았다. 쾅!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해리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김혜라는 물 웅덩이와 핏물 속에 누워 목구멍으로 끄끄 울음을 삼켰다. 여군들의 우두머리 늑대가 이빨이 뽑힌 채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던 양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린 것이다. 3일차 8일 지휘관 회의실. 폭풍은 아직 지나가지 않았고 707 여단 내부의 폭풍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었다. 박진호 대령이 서류 뭉치를 책상에 세게 내리쳤다. 쾅! 그 큰 소리에 참모진 전원이 움찔했다. 강 참모장! 박이 고함치며 그의 왼편에 앉아있는 지적인 인상의 안경 쓴 중년 남성을 손가락질했다. 해명해! 차세대 공격드론 설계도가 왜 니놈 침대 밑에서 나와? 강금 참모장이 벌떡 일어났다. 억울함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대령님, 이건 모함입니다. 전 여단을 위해 20년을 바쳤습니다. 절대 그런 짓 안 합니다.
누군가 절 함정에 빠뜨린 게 분명합니다. 함정? 박이 비웃으며 최민석의 휴대폰, 김혜란이 덜덜 떨며 받친 증거물을 테이블 중앙으로 던졌다. 최민석이 폰에 녹음 파일이 있던데 너랑 아주 똑같은 목소리를 가진 놈이 중동 쪽이랑 데이터 가게 흠정하고 있더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사실 그것은 해리가 어젯밤 회의실 마이크로 수집한 강 참모장의 목소리 샘플을 이용해 딥페이크 보이스 기술로 만든 가짜 녹음이었다. 강도염은 사색이 되었다. 그가 더듬거렸다. 말도 안 됩니다, 저는. 헌병! 박이 명령했다. 이 새끼 끌어내. 사령부에 보고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처리하겠다. 난 배신자가 제일 싫어. 덩치 큰 특수부대원 2명이 달려들어 강 참모장을 제압하고 억울하다고 절규하는 그를 밖으로 끌고 나갔다. 물을 따르는 당번병 역할을 하던 해리는 방 구석에 서서 두꺼운 안경 너머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또 하나의 말이 제거되었다. 강 참모장은 지휘부 내에서 그나마 양심과 원칙이 남아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그를 제거하면 박진호는 마지막 제동장치를 잃게 된다. 놈은 미쳐 날뛰며 실수를 저지를 것이다. 하지만 해리의 계획은 단순히 내부 분열에서 멈추지 않는다. 그녀는 이 악마의 소굴을 통째로 무너뜨리려 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큰 불씨가 필요했다. 3일차 12병 중앙탄약고 부대원 전체가 연병장에 모여 강 참모장의 처벌식 구경하는 틈을 타 해리는 금지구역인 중앙탄약고로 잠입했다. 이곳은 수톤의 C4 폭약, 대전차 미사일, 그리고 각종 탄약을 보관하는 곳이었다. 이곳이 폭발하면 707여단은 지도에서 지워질 것이다. 하지만 해리는 당장 모든 걸 날려버릴 생각은 없었다. 그녀의 임무는 박진호가 국가 무기를 팔아먹었다는 증거를 확보한 뒤 처단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영상 루프를 돌려 CCTV를 신속하게 무력화했다. 가늘고 긴 손가락이 재고 관리 시스템의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였다. 입출고 기록 추출, 실제 수량과 대조. 결과가 푸른 화면 위로 떠올랐다. AT-4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 50기 부족, C4 폭약 200kg 부족, K2 소총 500정 부족, 모두 실탄 사격 훈련 중 소모로 기록되어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수치였다. 해리는 하드디스크를 꽂아 데이터를 복사하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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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 경보가 아니었다. 네트워크 침입 경보였다. 젠장. 해리가 나직이 욕을 뱉었다. 박진호가 고용한 그녀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새로운 보안 전문가가 있었다. 놈이 서버에 허니팟 유인용 함정을 심어둔 것이다. 탄약고의 강철문이 자동으로 닫히기 시작했다. 전자잠금 장치가 가동되었다. 9990. 해리는 하드디스크를 뽑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정문이 빠르게 내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화살처럼 몸을 날려 바닥과 문 사이 30cm 정도 남은 틈으로 미끄러져 나갔다. 슬라이딩. 복도로 빠져나오자마자 양쪽에서 번쩍이는 손전등 불빛과 다급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B구역에 있다. B구역 포위해. 확성기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해리는 도간에 든 쥐가 되었다. 한쪽은 완전 무장한 제1특수임무대, 다른 한쪽은 막다른 길. 테러는 없다. 이제 이수민은 사라지고 고혜리가 백주대낮에 정체를 드러낼 시간이다. 그녀는 거추장스러운 안경을 벗어 바닥에 힘껏 던졌다. 와장창. 유리 깨지는 소리는 순진한 신병 연기의 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해리는 헐렁한 군복상의 단추를 뜯어내듯 풀어헤쳤다. 전장에 흉터가 가득한 탄탄한 근육질의 몸을 감싼 검은색 탱크톱이 드러났다. 그녀는 허리춤에서 단검 2자루를 꺼내 손 안에서 가볍게 돌렸다. 칭. 복도 끝에서 신명의 특수부대원이 나타나 총구를 그녀에게 겨눴다. 멈춰! 손 들어! 1팀장이 소리쳤다. 해리는 손을 들지 않았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숫자가 10배나 많은데도 병사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미소였다. 너희들, 해리가 평소에 떨리는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위압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블랙옵스 암살자와 싸우는 법 배운 적 있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연막탄 하나를 바닥에 던졌다. 펑! 짙은 흰 연기가 폭발하듯 피어오르며 시야를 가렸다. 사격! 자유사격 개시! 팀장이 고함쳤다. 두두두두두. 기관총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총알이 연기 속으로 빗발쳤다. 하지만 해리는 이미 그곳에 없었다. 그녀는 천장의 배관 파이프에 매달려 거대한 거미처럼 놈들의 머리 위로 이동하고 있었다. 그녀는 적진 한가운데로 몸을 날렸다. 착지, 서걱. 병사 2명이 쓰러졌다. 발목 힘줄이 깔끔하게 끊어져 일어날 수 없었다. 혼란이 터졌다. 해리는 죽음의 춤을 추듯 단검을 휘둘렀다. 그녀는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 그들은 명령을 따르는 군인일 뿐이니까. 하지만 칼날은 전투 능력을 확실하게 제거했다. 팔뚝, 손목, 허벅지. 처절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너무 가까운 거리. 육안으로 쫓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상대 앞에서 총은 무용지물이었다. 단 2분 만에 복도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병사들로 가득 찼다. 해리는 피범벅이 된 그녀의 피는 아니다. 전장 한가운데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벽 모서리에 있는 CCTV를 쳐다보았다. 박진호가 지휘실에서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가 천천히 아래로 뒤집었다. 찾으러 간다 박진호. 지휘 통제실. 박진호는 모니터를 보며 덜덜 떨리는 손으로 비싼 술잔을 떨어뜨렸다.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 약해 빠진 신병 계집애가 눈 깜짝할 새 정예분대 하나를 박살냈다. 저거 도대체 뭐야? 박이 더듬거렸다. 옆에 앉은 보안 전문가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대리님, 방금 인터폴 안면 인식 태조 돌렸습니다. 이수민에 대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하지만 뭐? 박이 그의 멱살을 잡았다. 안경을 제거하고 골격 구조를 시뮬레이션 했더니 최고 등급 적색 경보입니다. 그가 화면을 돌렸다. 고 해리 전직 국정원 요원 3년 전 사망 확인됨. 코드네임 검은 정갈. 박진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암흑가 살수들의 전설. 정부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쓰레기들을 청소하고 다니는 존재. 그리고 지금 그 쓰레기가 바로 자신이었다. 기지 전체 봉쇄! 박이 마이크에 대고 소리쳤다. 공포로 목소리가 찢어졌다. 여단 병력 전원 투입해. 탱크, 저격수, 헬기 다 불러. 죽여!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원 죽여! 그는 금고로 달려가 급히 위조 여권과 돈 가방을 꺼냈다. 도망쳐야 한다. 지금 당장. 하지만 그가 뒤를 돌았을 때 지휘실의 대형 스크린이 꺼지더니 핏빛 붉은 글씨가 떠올랐다. 게임 오버 코로네. 문 뒤에 있다. 쾅! 두꺼운 오크나무 문이 박살나며 방 한가운데로 날아들었다. 해리가 탈취한 돌격소총 2자루를 양손에 들고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은 복수심과 정의감으로 불타올랐다. 그녀의 비로 복도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사이렌 소리가 사신의 통곡처럼 울부짖었다. 최후의 전투가 시작되었다. 은밀함도 연기도 더 이상 없었다. 오직 피와 처벌뿐이었다. 3일차 12지15 지휘관실. 트릇한 연기와 나무먼지가 화려한 방을 가득 채웠다. 박진호는 콜록거리며 덜덜 떨리는 손으로 금장 데저트 이글 권총을 문 쪽으로 겨눴다. 권력을 과시하려고 산 관상용 총이었다. 생사를 건 전투에서 방아쇠를 당겨본 적도 없는 물건이었다. 오! 오지마! 박이 비명을 질렀다. 공포로 목소리가 뒤집혔다. 돈 있어! 돈 많아! 절반 줄게! 아니 전부 다! 스위스 계좌에 5천만 달러 있어! 살려만 줘! 연기 속에서 고혜리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이수민의 비굴함은 사라지고 지옥에서 걸어 나온 사신 같은 모습뿐이었다. 청초한 얼굴에 적들의 피가 튀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소름 끼칠 정도로 맑고 차가웠다. 5천만 달러? 해리가 코웃음 쳤다.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울렸다. 그녀는 책상을 향해 한 발 한 발 묵직하게 다가갔다. 당신 목숨이 그렇게 비쌀 것 같아? 대려? 탕! 공포에 질린 박이 발포했다. 대구경 탄환이 공기를 찢고 해리의 왼쪽 어깨에 박혔다.
피가 튀어 검은 탱크톱을 붉게 물들였다. 해리는 총탄의 충격에 잠시 멈칫했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그녀는 얼굴조차 찌푸리지 않았다. 육체의 고통은 아드레날린을 끌어오르게 하는 자극제일 뿐이었다. 심장은 빗나갔네. 그녀가 태연하게 말하며 계속 걸어갔다. 박진호는 눈을 부릅떴고 손이 너무 떨려 총마저 떨어뜨렸다. 철그렁. 넌 악마야. 해리가 달려들어 마호간이 책상을 뛰어넘었다. 슉! 그녀는 발로 박의 가슴을 정통으로 걷어찼다. 그와 비싼 가죽 의자가 함께 날아가 벽에 처박혔다. 구당탕. 박진호의 위풍당당한 초상화가 떨어지며 액자 유리가 산산조각 났고 그림이 그를 덮쳤다. 씁쓸한 은유였다. 박은 서녀를 토해냈다. 갈비뼈가 부러져 폐를 찔렀다. 그는 기어보려 했지만 해리가 우뚝 서서 총을 집으려는 그의 손을 군홧발로 짓밟았다. 아! 해리가 발 뒤꿈치를 비벼 손가락 뼈를 으스러뜨리자 박이 비명을 질렀다. 당신 스위스 계좌 확인해봤어. 해리가 몸을 굽혀 그의 귀에 속삭였다. 그거 알아? 오늘 아침에 그 돈 전부가 순직한 특수요원 유가족 지원재단으로 이체됐어. 당신이 밀수 덮으려고 사지로 몰아넣었던 그 사람들 가족 말이야. 말도 안 돼. 박은 눈이 튀어나올 듯 했다. 돈을 잃은 고통이 육체의 고통보다 더 큰 것 같았다. 그건 그의 인생 전부였고 탈출 티켓이었다. 그리고 또 있어. 해리가 주머니에서 작은 기기를 꺼내 버튼을 눌렀다. 지휘실에 대형 TV가 켜졌다. 방 안의 상황을 생중계하고 있었고 동시에 부대 전체 스피커와 연결되어 있었다. 잘 들어 박진호 대령. 해리가 옷깃에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707 여단 전체가 당신 말을 듣고 있어. 오늘 밤 쌀 거래에 대해 말해. 서해안 미사일 방어도면 누구한테 팔았지? 박진호는 땀과 피가 범벅이 된 채 고개를 미친 듯이 저었다. 자백하면 죽는다. 안 해도 이 악마 같은 여자 손에 더 고통스럽게 죽는다. 난 말 못해. 우드득. 해리가 그의 검지 손가락을 꺾어버렸다. 박의 비명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영병장에 있던 수백 명의 병사들은 얼어붙은 채 스피커를 올려다보며 뼈 부러지는 소리와 지휘관의 끊어지는 자백을 똑똑히 들었다. 다 팔았어. 박이 울부짖으며 완전히 무너졌다. 흑룡파한테 팔았어. 돈이 필요해서 내가 잘못했어. 살려줘. 진실이 드러났다. 위험 있던 지휘관의 형상은 무너지고 매국노의 비겁한 모습만 남았다. 해리는 그를 놓아주고 똑바로 섰다. 그녀는 카메라를 응시했다. 마치 모니터 너머 707 부대원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는 듯했다. 들었나?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 같았다. 적은 국경 너머에 있는 게 아니다. 적은 바로 이 방에 앉아 너희들의 피와 땀을 빨아먹고 있었다. 707 여단은 국가의 자부심이지 돼지 새끼의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 그녀는 바닥에 웅크린 박진호를 돌아보았다. 내 임무는 청소야. 그리고 당신은 닦아내야 할 가장 큰 얼룩이지. 해리는 허리춤에서 단검을 꺼냈다. 신병 시절 사과를 깎던 그 칼이었다. 박은 등을 벽에 붙이고 뒷걸음질 쳤다. 바지가 오줌으로 축축하게 젖었다. 하지마 제발. 감옥 갈게. 무기징역이라도 살게. 당신 같은 쓰레기한테는 감옥도 좁아. 해리가 차갑게 말했다. 박은 칼을 보고 해리를 보았다. 그는 덜덜 떨며 칼을 집어들었다. 순간 그의 눈에 광기가 스쳤다. 해리는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번개처럼 그의 손목을 낚아채더니 몸을 돌려 그가 달려드는 힘을 그대로 이용해 칼을 그의 심장에 꽂아버렸다. 박진호가 멈칫했다. 그는 자신의 왼쪽 가슴에서 떨리고 있는 칼자루를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해리가 그의 귀에 대고 그가 들을 마지막 유언을 속삭였다.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 염라대왕한테 검은 정갈이 안부 전한다고 해. 그녀가 칼을 뽑았다. 박진호는 그 자리에 꼬꾸라져 즉사했다. 값비싼 벨벳 카펫 위로 붉은 피가 번져나갔다. 창밖에서 헬리콥터 프로펠러 소리가 굉음을 내기 시작했다. 두두두두두. 국군 방첩사령부 병력. 해리가 10분 전 보낸 데이터를 받으니
드디어 청소를 하러 도착한 것이다. 3일차 14번 제707부대 후문. 3일 내내 쏟아지던 비가 마침내 그쳤다. 회색 구름 사이로 약한 햇살이 비치며 혼란스럽지만 희망이 감도는 부대를 비췄다. DSC의 장갑차가 전 구역을 봉쇄했다. 수많은 영광급 장교들이 수갑을 차고 끌려갔다. 일반 병사들은 어리둥절하고 충격받았지만 비합리적인 강철 군기라는 악몽이 끝났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김혜란 중사는 운동장 구석에 수갑을 찬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군 생활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장도영 참모장은 부축을 받으며 감방에서 나왔다.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눈빛만은 믿음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해리가 남긴 증거 덕분에 누명을 벗었다. 그렇다면 해리는? 부대 뒤편 소나무 숲길, 고독한 그림자가 절뚝거리며 걸어가고 있었다. 해리는 피 묻은 군복을 벗고 심플한 검은색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은 상태였다. 어깨의 상처는 임시로 처치하여 붕대를 단단히 감았다. 그녀는 고목 옆에 멈춰서서 마지막으로 부대를 뒤돌아보았다. 신병 이수민에게 그곳은 생지옥이었지만 이제 진짜 군인들에게는 다시 태어나는 장소가 될 것이다. 임무 완료. 그녀가 나직이 말하며 목에서 이수민 이름이 적힌 군번줄을 풀었다. 그녀는 군번줄을 진흙 구덩이에 던지고 발로 밟아 영원히 묻어버렸다. 이수민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고혜리 또한 세상에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다. 번호판 없는 검은색 세단이 오솔길에 멈춰섰다. 창문이 내려가고 정장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꽤나 시끄러웠군요, 중령님. 남자가 가볍게 타박하면서도 경의를 표하는 말투로 말했다. 해리는 조수석 문을 열고 앉았다. 그녀는 머리를 뒤로 기대고 눈을 감았다. 그제야 얼굴에 피곤함이 묻어났다. 시끄러워야 쓰레기가 치워지지. 그녀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보수는 입금됐어? 네, K맨 제도의 비밀 계좌로요. 그리고 본부에서 온 새 메시지가 있습니다. 해리가 한숨을 쉬었다. 하루만 좀 쉬자. 나 갈비뼈 2개 부러졌어. 기다릴 수 없는 임무라서요. 모스크바의 한 무기상이 볼쇼이 극장의 새로운 발레리나를 찾고 있답니다. 그놈 취향이 순진하고 연약한 여자라더군요. 해리가 눈을 뜨고 남자를 쳐다보았다. 입꼬리가 말려 올라가며 위험천만한 미소가 번졌다. 순진하고 연약한 거? 내 전공이지. 차가 출발하여 쏜살같이 달려나갔다. 서서히 되살아나는 707 부대를 뒤로하고 붕! 하늘에는 독수리 한 마리가 날개를 펴고 자유롭고 당당하게 날고 있었다. 땅 위에서는 검은 정갈이 또다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 죄인들의 어둠 속 공포가 되기 위하여.